대놓고 돈 벌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난 MD케어 셀러가 아닌데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억울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온라인 셀러분들 쿠팡이나 네이버 또는 29cm, 무신사 이런 데들 많이 입점하시잖아요. 오늘은 입점몰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카오 선물하기 다들 엄청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 마켓컬리 이런 데들. 그런데 들어가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벌까요? 쿠팡 들어가면 다 잘 될까요? 와디즈에서 보면 어떤 곳은 성공하는데 어떤 곳은 또 잘 안 되잖아요. 그 성공 비결이 뭘까요? 모든 입점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현타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입점몰에는 MD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점몰의 상품을 관리하고 광고의 그 노출 구자를 잡아주고 마케팅해주고 업체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MD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입점몰에도 MD는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입점몰에 MD가 있는지도 몰랐고 M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MD 케어 셀러에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상위 1%의 셀러들은 다 MD들이랑 일합니다. 이 셀러들을 MD 케어 셀러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요. 오늘은 이 MD 케어 셀러가 뭐고 여기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게 업계에서 되게 불문율 같은 거고 저도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 이걸 유튜브에서 말을 해도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는 MD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MD가 있습니다. 저는 이 MD를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 MD들은 아주 잘 파는 상위의 셀러들을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행사도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각종 정보도 주고 상도 주고요. 앞으로 네이버에서 집중할 구자는 어떤 구자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시면은 매출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이런 고급 정보도 여기서 다 말해줘요. 이게 제가 예전에 갔던 네이버 프라이빗 행사인데 요즘도 이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MD가 우리 회사도 찾아와서 막 각종 정보를 알려주고 가고 그랬어요. 쿠팡, 와디즈 등등 어디나 MD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심지어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혹시 여기에 MD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하는 곳들도 많아요. MD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품이랑 광고랑 구자가 관리가 됩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MD들이 있습니다. 자, MD 케어, MD가 케어하는 셀러에 속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냐면 상위 노출을 광고비 없이 노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밀어주는 상품군, 기능, 구자 같은 거를 사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MD랑 잘 될 만한 상품을 같이 기획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대놓고 돈 벌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난 MD 케어 셀러가 아닌데 뭔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억울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플랫폼의 성장, 로직을 이해하면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커머스 플랫폼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상위 1%의 셀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위 1%의 셀러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면 좋지만 이분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셀러들을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이 셀러들이 나 쿠팡에서 돈 벌었어, 나 뭐 아이디어스에서 돈 벌었어 라는 입소문이 나면 99%의 셀러들이 확 모여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옆집 사장님이 쿠팡에 들어가서 하루에 1억씩 매출 나왔대. 이 소문 나잖아요. 셀러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몰려온 셀러들끼리 노출 경쟁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서의 광고 수익을 만듭니다. 이게 커머스 플랫폼의 어쩔 수 없는 성장 전략이에요. 결국에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위 1%의 셀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 MD가 하는 겁니다.
플랫폼 입장에선 많은 스타셀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딱 1%의 소수만 있어도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카페24도 이런 활동을 해요. 여기서는 교육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카페24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전폭적으로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잘 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덕에 성장했거든요. 자, 그럼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나도 MD의 케어를 받는 그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랜드여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브랜드가 아니라 도소매 사업자들은 플랫폼 입장에서 밀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A라는 상품을 도소매 업자들은 기업도 팔고 니은이라는 업자도 팔고 디귿이라는 업자도 팝니다. 같은 상품을 여러 사람들이 팔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기업을 특별히 밀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서로 비등비등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광고비를 더 쓸 텐데 뭐하러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이 MD들은 기왕이면 브랜드와 컨택하지 도소매 업자와 컨택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른 데서 판매하지 않는 내가 직접 개발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밀어줍니다. 두 번째는 신규 플랫폼입니다. 제가 플랫폼이 성장할 때 상위 1%의 셀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로 생긴 플랫폼은 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MD들이 어떻게든 상위 1%의 셀러를 찾아내고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의 성장 궤도에 오른 플랫폼은 더 이상 이런 류의 셀러를 키울 필요가 없겠죠. 이미 돈 벌었다는 사람들 널렸고 이미 플랫폼으로서의 매력도가 확실한 곳이기 때문에 MD의 케어를 받을 좌석이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성장한 플랫폼에서 MD의 케어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8년 전에 그러니까 2015에서 한 2017년 정도까지 아이디어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카페24까지 여기는 MD라는 단어를 안 붙이지만 이 네 군데의 MD 케어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디어스 완전 신규 플랫폼이고 네이버 스토어 팜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서비스가 신규 런칭할 때였고 카카오 선물하기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 이런 서비스들도 이때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치열하고 아직 여기에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들을 막 찾아가서 저희한테도 우리 회사에 찾아오고 MD들 맨날 만나서 회의하고 상위 노출시켜주고 잘 될 만한 상품들을 알려주고 엄청 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네 군데 다 여길 뛰어넘었죠. 굉장히 성장한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에서 MD를 만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눈에 절대 안 들어올 거예요. 많은 셀러분들이 이미 성장한 플랫폼을 공략을 많이 해요. 이미 성장한 쿠팡, 이미 성장한 네이버, 이미 성장한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데들 아무리 공략해봐야 거기에서 깔아주는 셀러밖에 안 됩니다. 브랜드가 어떤 플랫폼에서 진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완전 초반에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태도입니다. 플랫폼 MD들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들은 이 MD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플랫폼의 성장 초기에 MD를 만나면 MD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혹시 이런 상품도 가능한가요? 아, 이 상품이랑 이 디자인이랑 이렇게 결합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기회가 안 될까요? 이런 제안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걸 귀찮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안 돼요 하다 보면 당연히 MD 눈밖에 납니다. 진짜 우리 브랜드의 색깔과 안 맞고 이걸 하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하는 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MD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건 우리 브랜드에 욕심이 나고 뭔가 키워주고 싶다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계속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브랜드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MD들은 맨날 상품만 보기 때문에 잘 될 만한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고 설사 MD가 요청을 해서 그 제품을 상품화했고 판매하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손해가 좀 생겼어. 그래도 완전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MD도 자기가 기획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MD 입장에선 우리 브랜드한테 한번 빚을 진 겁니다. 그럼 부채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키워주려 하고 더 노출시켜주려고 합니다. 다시 MD가 어떤 제안을 할 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 색깔이랑 안 맞아서 지금 너무 바빠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 기획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시제품이라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내가 MD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업체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더 키워주고 싶겠어요. 자, 여러분들 모든 플랫폼에는 MD들이 존재하고 그 MD들의 선택을 받았을 때 셀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랑 친한 MD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이 영상을 안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업로드를 할 것 같고, 여러분들 모두 신규 플랫폼에서 열정적인 태도로 MD들의 눈에 띄어서 폭풍 성장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